차종은 소렌토 2.2 디젤 노블레스 이륜구동이고요. 옵션은 유보, 스타일, 드라이브 하이즈가 있는 오로라 블랙펄, 내장 시트는 브라운 컬러 차종이세요. 현재 이 차종의 스마트 키는 키가 2개가 나옵니다. 두 개가? 예, 키는 2개고요. 예. 이제 키 옆에 보면 누르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 어두운데요. 잠그고, 열고, 그 다음 뒤에 트렁크 문 여실 때. 트렁크는 스마트 테일게이트라 해가지고 버튼을 누르면 열 수가 있고요. 예. 차 안에서도 열 수가 있고, 차 뒤에 가서 누르는 버튼을 통해가지고 문을 자동으로 열고 닫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실 때 가끔 이제 전화 오신 분이 가끔, 테일게이트 작동이 잘 안 돼요. 막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 버튼을 짧게 누르시면 그러세요. 그러니까 버튼을 길게 누르고 계셔야 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길게 누르고 계시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고, 예, 저렇게 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원하는 높이가 됐을 때 다시 누르면 그 멈출 수가 있거든요. 예. 누르고 있다가 예. 떼고 다시 한번 누르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냥 놔두시면 그 지정된 높이까지 올라가게 돼 있고요. 이제 원하시는 높이가 됐을 때 누르면 그 멈추게 되고요. 저 높이 조절도 가능한가요? 높이 조절 가능합니다. 그거는 차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설정을 잡을 때 높낮이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건 제가 좀 이따 차 안에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닫을 때는 마찬가지고 이제 길게 누르고 계시면 닫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스마트 테일게이트를 닫을 수가 있고요. 여기 잠금 버튼을 누르면 문을 잠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는 버튼 누르면 열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저 문 손잡이에 보시면 누르는 버튼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버튼을 통해 가지고 문을 열고 잠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 뒤에 보시면 트럼펫 모양의 빨간색 버튼인데 요거는 위험 알림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누르면 차에서 경보가 오르고 다시 누르면 경보가 해제가 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 버튼을 길게 눌러야지만 이렇게 경보가 울립니다. 해제도 마찬가지로 버튼을 길게 누르고 계시면 해제가 되세요. 이런 식으로 할 때, 그러니까 이 위험 알림 기능은 내가 위급한 일이 있거나 또는 차들이 많이 있다 보면 내 차가 어딘지 찾지 못할 때가 또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럴 때 눌러 놓으시면 차가 어딘지 확인이 가능하시겠죠. 그리고 이제 옆에 보시면 또 홀드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제 이 버튼은 차를 이제 원격으로 시동 걸 때 사용하는 버튼이 되세요. 원격 시동이요? 예, 대신에 요거는 차가 보이는 그 가시거리 40m나 해서 하셔야 합니다. 차가 안 보일 때는 시동이 안 걸리세요. 그래서 이제 보일 때는 요거가 시동 것이고 안 보이는 위치에 있을 때는 나중에 유보 이제 그 앱을 설치해 가지고 유보를 통해 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또 차 시동을 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통해 가 시동 거실 때는 문을 우선 잠그셔야 돼요. 잠그시고 4초 이내로 이 버튼을 길게 누르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잠근 다음에 4초 이내로 길게 누르고 계시면 차에서 시동이 걸리세요. 이런 식으로. 끌 때는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그냥 버튼만 누르시면 돼요. 한 번만 딱 누르면 되는 네, 거예요? 한 번만 누르면 이렇게 시동이 꺼지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동을 온오프 할 수 있고 유보를 통해 가지고 마찬가지로 원격으로 시동을 온오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키는 이제 2개인데 제가 키는 요거 드릴게요. 예. 잠깐 문 쪽으로 오시겠어요? 이제 요 키가 스마트 키라고 부르는데 스마트 키는 이제 내가 몸에 휴대하시고 차에 오셔야지만이 이제 문으로 이 버튼을 눌러서 열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 차 안에 타셔가지고 버튼을 눌러서 시동을 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이드미러 펴졌잖아요. 요거 문이 열린 건 아닙니다. 요거는 웰컴 기능이라 해가지고 운전자가 스마트 키를 가지고 차에 접근하면 자동으로 사이드미러 펴지면서 운전자를 이제 환영해주는 그런 기능이세요. 저것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실 때는 이 버튼을 눌러가지고 문을 여시면 되는 건데 한번 눌러보시게 살짝. 누르면 이렇게 문을 열 수 있어요. 그리고 당기시면 이제 문을 열 수가 있고요. 문을 열어보시면 이제 문 왼쪽에 보시면 이게 이제 메모리 시트 기능이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 기능은 2가지로 저장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사모님이 따로 운전하실 때는 뭐 2번, 뭐 1번 이런 저장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 저장하실 때는 우선 이제 차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의자를 조절하셔야 돼요. 일단 맞춰놓고. 그렇죠. 의자를 맞춰 놓으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버튼 셋을 한번 누르고 그 다음에 1번이나 2번을 누르시면 저장이 되는 겁니다. 맞춰놓고 셋 누르고 1번 누르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시동 껐을 때는 저기 되고. 시동 끄가지고 끈 상태에서 문을 여시면 운전자가 이제 내리기 쉽게 이지 액세스를 해가지고 의자가 뒤로 쭉 빠져주고요. 다시 시동을 켜시면 처음에 세팅된 위치로 의자가 쭉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메모리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의자 시트 조절은 요 밑에 보시면 이제 레버가 있습니다. 요 레버로 긴 레버가 앞뒤 조절도 있어요. 앞뒤. 그냥 높낮이는 이 앞뒤 끝부분을 누르시면 뒷부분, 이제 앞부분 이런 식으로 높낮이 조절을 주세요. 전체적으로 내릴 때는 가운데 누르시면 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올릴 때는 가운데를 올리시면 되세요. 그다음 등받이는 요 레버 가지고 등받이 각도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허리 받침은 요 레버 가지고 누르면 가운데가 이렇게 블룩하게 나오는 걸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왼쪽에 보시면 이제 문 쪽에도 이제 버튼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전동제어 버튼 누르면 사이드미러를 접을 수가 있고요. 네. 강제로 접으실 때. 근데 일반적으로는 문 열었을 때 펴지고 문 닫았을 때 접히고 그쵸. 예. 또는 에어컨 기능을 자동으로 열리고 하는 그런 기능을 미리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요거 누르지 않으셔도요. 예. 나중에 이제 시동 끄시고 이제 문 잠그고 나시면 자동으로 접을 수가 있어요. 사이드미러 각도는 요 가운데 있는 꼭지로 왼쪽, 오른쪽 이렇게 미셔가지고 요 레버를 예. 누르시면 상하 좌우 조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 도어락은 요 버튼 눌러서 문을 다 잠그시는 거고, 해제는 요 버튼 눌러서 해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현재 요거 차의 특징은 다른 차는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뺄 수 있는 도어락 해제 버튼이 있잖아요. 예. 근데 요건 없어요. 어. 예, 없기 때문에 운전하시다가 이제 문을 열고 내리실 때는 예. 이제 여기에 도어락 해제 버튼이 있고요. 조수석에도 보면 도어락 해제 버튼이 있습니다. 아, 똑같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운전석하고 조수석에서만 도어락 해제가 가능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제 특히 이제 아이들 뒤에 앉아 있다가 이제 차 시동 끄고 내리려고 그러면 문을 벌컥 열고 그쵸, 내리는 경우 그쵸, 있잖아요. 그쵸. 잘못하면 지나간 차가 있으면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차일드락 기능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만약에 뒤에 사람이 이제 운전 중에 네. 시동을 끄면 문이 다 열리는데 시동 끄기 전에 주행하다가 이제 만약에 내린다 그러면 앞에서 해제를 해주셔야 돼요. 예. 예. 그리고 창문은 원터치를 해가지고 길게 누르면 한 번에 내려가고 예. 길게 올리면 한 번에 올라가게 돼 있는데 1열하고 2열 전 창문이 다 원터치로 오토 기능이 다 되어 있습니다. 짧게 누르면 누른 만큼만 내려가게 돼 있고요. 그 다음 요거는 차일드락이라는 버튼인데 요 버튼을 눌러놓으시면 뒤에서 창문 못 내립니다. 아이들이 막 창문 내리고 막 불 들어오면 이제 눌렀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예. 잠겼다는 거죠? 예. 아. 그런 식으로 이제 제어할 수가 있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지금 약간 어두운데요. 예. 예. 이제 약간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이제 요 버튼이 뭐냐면 요거는 이제 버튼이 0부터 3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예. 요거는 헤드램프 각도를 조절하는 버튼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혼자 운전하실 때는 0에 맞춰놓고 운전하셔도 이제 헤드램프 주사 각도가 어느 정도 이렇게 충분하죠. 앞에 보이는데 사람이 많이 타거나 짐을 싣고 나면 차체가 좀 내려앉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헤드램프 각도가 약간 이렇게 뜰 수가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헤드램프 각도를 좀 내 앞으로 좀 더 확실하게 비추게 하기 위해서 내려줄 때 이 레버를 0부터 3까지 조절하시면 각도가 좀 더 이렇게 앞으로 숙여지면서 좀 앞에를 좀 더 환하게 볼 때 이용하는 버튼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요거는 차선 이탈 경보 장치. 요걸 켜놓으시면 계기판에 요 모양의 그림이 뜹니다. 예. 이것도 누르는 거죠? 이것도. 예, 켜놓으시면 이제 요 모양의 그림이 계기판에 뜨는데요. 예. 이제 요거는 이제 내가 깜빡이 안 켜고 차선 변경을 할 때 네. 그때 운전자한테 경고를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한적으로 핸들이 조향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차선 이탈되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요걸 켜놓고 운전하실 때 가끔 핸들이 이렇게 약간 움직이면 아, 요게 작동이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세요.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우리 뭐 예전에 이제 뭐 ABS, VDC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그렇죠. 겁니다. 차체 자세 제어 장치 또는 구동력 제어 장치라는데 차가 미끄러운 길을 만나거나 코너링 돌 때 약간 차 조향이 안 되거나 차가 미끄러지는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자동으로 브레이크 제동을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항상 작동하게 돼 있거든요. 아. 근데 필요한 경우에 이제 끄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 항상 작동을 해놓고 사용하시는 게 항상 작동 그렇습니다. 해놓고 이제 사용해야 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 요거는 뒤에 트렁크 여실 때 약간 버튼 눌러주셨잖아요. 트렁크 버튼. 마찬가지 요거를 길게 누르시면 뒤에 트렁크 문을 열고 닫고 할 수가 예. 있겠습니다. 이 핸들의 높낮이는 요 밑에 있는 레버 가지고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세요. 내려놓고 내리고 그 다음에 고정시키면 다시 위로 올리시면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운전석에 잠깐 앉으셔서 의자 맞춰보시겠어요? 제가 옆에 가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운전석에 앉으세요. 예. 시동 이제 차에 타시면 예.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엔진 스타트 스톱 버튼이 이렇게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차 시동 거는 버튼 위치가 어딘지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그냥 요거 눌러도 그렇습니다. 요거 눌러서 켜도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냥 한 번만 근데 켜면 되네. 이제 그냥 누르시면 우리 처음에 차 키를 꽂았을 때 한 번 돌리면 예. 전기 기능만 이용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한 번만 살짝 눌러보실래요? 살짝 누르시면 이렇게 이제 전기 기능만 이용이 되시는 거고 예. 그리고 또 한 번 눌러보실래요? 또 한 번 누르시면 요거는 시스템 체크 기능입니다. 그리고 한번 눌러보실래요? 그렇게 누르면 그냥 꺼져버리세요. 꺼지네? 예. 그래서 이제 시동 거실 때는 이런 단계 없이 오른발로 브레이크를 밟으시고요. 그리고 버튼을 원터치로 살짝 한번 눌러보실래요? 예. 아.
그래서 시동 거는 거는 아까 그런 단계 상관없이 브레이크 밟고 버튼을 누르면 시동을 바로 걸 수가 있고요. 시동을 끄시는 거는 브레이크 밟든 안 밟든 상관없이 버튼을 다시 원터치로 누르면 시동을 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량 시동은 이런 식으로 이제 시동을 껐다 켰다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이제 다시 한번 시동을 걸어보실까요? 시동 거신 다음에 의자를 한번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시동을 걸어 놓으시고 네. 이제 의자를 조절 한번 해보시겠어요? 조절하시고 조절하실 때는 오른발로 브레이크를 꽉 밟으시고 편한 자세가 예 밟았을 때는 편한 자세가 되셔야지 운전할 때 편한 자세가 되시기 때문에 예 본인의 위치에 맞는 최적의 자세를 한번 맞춰 보시고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저장하실 때는 셋을 한번 누르고 그 다음 1번 누르시면 예, 이렇게 1번의 설정이 저장됩니다. 이거죠?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 이쪽 것도 지금 되나요? 지금? 동승석은 안 되세요. 아, 안 운전석만 돼요. 이제 메모리 운전석만 기능만 되는 돼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놓으시고 나중에 시동 끄고 문 열리면 의자가 뒤로 쭉 빠져주고요. 다시 시동 키면 또 이제 처음에 세팅된 위치로 오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조절하시면 되시는 다시 거고요. 맞힐 때는 다시 한 다음에 셋 누르고 1번 눌러도 되죠? 그렇죠. 네, 예, 그렇게 하셔도 그렇게 됩니다.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조절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차 시동을 걸어보면 이제 오른쪽에 이제 굉장히 복잡하게 이제 기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예. 이제 이 앞에 보시는 거는 12.3인치 와이드 내비게이션 해가지고 내비 화면을 볼 수가 있고요. 원래 처음에 차 시동 거시면 이제 뭐 이 시동 걸기 전에 동의한 버튼 누르고 막 그러는데 이제 그런 단계가 바로바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이렇게 화면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왼쪽에 보시면 이제 내비를 이용할 수 있는 메뉴, 라디오, 미디어, 오른쪽에 이제 셋업부터 시작해가 사용자 지정 메뉴 이렇게 메뉴가 많이 있거든요. 그 처음에 내비 화면을 이렇게 보시면 삼각형 표시가 현재 차가 있는 위치가 되는 거고요. 학대 축소는 여기 보자. 여기 잠시만요. 예. 예, 요거는 자동으로 이제 학대 축소가 되는데요. 자동으로요? 예, 내가 보고자 할 때는 이렇게 어. 네 발을 돌려가지고 학대 축소를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요 위에 보시면 이제 뭐 예, 다각형 뒷 모양 예. 표시는 뒷모양의 표시인데요. 요거는 홈이라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요 메뉴 버튼을 눌러보면 처음에 시동 걸었을 때는 요 화면이 이렇게 뜨세요. 네. 예,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면 이제 여러 가지 세부 메뉴가 이렇게 또 나오세요. 예. 근데 이 세부 메뉴는 요 오른쪽에 보면 셋업이라는 창이 있습니다. 예. 이 셋업이라는 창을 통해 가지고 또 메뉴를 이렇게 보고 그 안에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는 메뉴가 아까 홈 화면에서 보는 메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메뉴를 보고자 할 때는 셋업하고 메뉴 들어갈 예, 때 셋업이나 또는 홈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밀어가지고 세부적인 메뉴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맵이라는 화면을 이렇게 보시면 이제 목적지 검색은 이제 왼쪽에 보시면 NAV라는 버튼이 예. 있습니다. 요걸 누르면 이제 목적지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주소 검색이나 예. 다 있구나. 그래서 모든 검색은 통합 검색이라는 버튼 누르면 여기에 이제 뭐 명칭 또는 주소도 구주소, 신주소, 그 다음에 전화번호 모든 거를 여기에 다 입력하시고 예. 아, 그 여기에 모든 검색어를 입력하고 OK 버튼 누르면 검색이 가능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 주소하고 뭐 주변 검색, 그 다음에 자주 이용하시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우리 집부터 사무실, 뭐 즐겨찾기 1번부터 4번까지 여기 미리 누르면은 이제 바로 예. 저기 되는 거죠? 그렇죠. 미리 저장을 시켜놓으면 따로 검색할 필요 없이 버튼만 누르면 찾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예,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 목적지로 지금 왔었거든요. 경수대로 예, 해가지고 요걸 누르고 완료 누르면 우리 집이 저장이 됩니다. 아, 저장이 되면 이제 아까 플러스 표시 있던 게 지워졌잖아요. 예. 그럼 여기 저장이 됐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무실이나 즐겨찾기 같은 경우도 이제 저장을 시켜놓으면 저장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따로 검색할 필요 없이 이제 버튼만 누르시면 정보가 어디서나 찾아올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차 운행하실 때 예. 만약 정비라든가 AS를 받으실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 가까운 오토큐가 어딘지 찾을 때는 여기 기아 오토큐라는 오토큐. 버튼 누르시면 예, 여기서 제일 가까운 오토큐를 찾아올 수가 창문 여시면 안 됩니다. 예. 이렇게 오토큐는 이제 가장 가까운 데 정비, 그러니까 만약 정비하시는 AS를 받으실 때는 여기에서 검색을 하셔가지고 찾아오시면 되시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유보가 연결이 완료되면 예. 유보를 통해 가지고 카카오 이제 장소 검색을 같이 이용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기존의 내비에서 이제 카카오까지 이제 카카오 내비까지 예, 같이 내비까지 되는 같이 거. 이제 그 연동되는 그런 내비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유보 이용할 저기 수가 안 있고요. 해도 예. 되죠? 근데 유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유보를 하시게 되면 예. 이제 유보를 통해 가지고 원격으로 시동도 걸 수 있고 차량 제어가 되세요. 차량 제어라는 거는 내가 이제 멀리 있어도 창문을 열고 닫고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차량 상태가 어떤지, 차 위치가 어디 있는지, 또는 이제 에어컨 내부 온도 조절, 열선 조절, 창문 내리고 올리고까지 다 가능하세요. 예, 그 저기 그리고- 뭐야 앱에서 다운 받아가지고 저기 하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아, 그래서 이제
유보를 이제 이용하시려면 우리 스마트폰에 보시면 예.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갔을 때 기아 유보라는 앱이 있습니다. 기아 유보요. 예, 그거를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돼요. 한번 잠깐 지금 스마트폰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팔다리 했는데 왜 그런 거야? 몰라, 8달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지금 그냥 알려주셨는데. 예, 기아 유보 쳐셔야 됩니다. 예, 요거죠? 그거 클릭하시고요. 그거 이제 설치하시고 나중에 여기 설치하신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서 예. 회원가입을 하셔야 돼요. 아, 회원가입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작동을 시키면 작동을- 되거든요. 예. 작동하는 거는 간단하죠? 기능은 간단합니다. 음. 예, 간단하게 돼 있고 이제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원격으로 시동도 걸 수가 있고 기아 포인트도 들어오지 않아? 핸드폰으로도 그냥 시동 걸 수 예. 있다는 거잖아. 그렇습니다. 레드 포인트도 그거 들어오세요. 이거 예. 어떻게 해야 돼? 전화 잠깐만요. 뭐라고? 허용. 예, 허용 다 허용하셔야 합니다. 허용하면요? 예, 다 허용하는 거를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그 화면을 열면 아, 여기 로그인 창이 나오는데 여기 회원가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밑에 회원가입 있잖아요. 예, 거기 다 그 동의 누르고요. 예. 그 다음 창에 어떤 걸로 했어요? 휴대폰 인증을 휴대폰 했거든요. 인증했어요? 예. 그리고 인증번호가 들어오면 맞는데? 잠깐만요. 아, 예, 여기 1, 여기 일, 1 빠졌습니다. 예. 오셨나? 아니. 이거는 무선 충전기 안에 들어있어요? 요거는 예, 없는 거네요. 예. K5는 아, 충전기가 이메일 되는구나. 핸드폰 너무 들어있어요. 그것도 이제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거 차량 옵션별로 아,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다. 예. 아, 이메일도 저기 해야 되네. 이메일 주소 본인 쓰시는 이메일 있나요? 그거 입력하시면 되세요. 내과든가 미키 상고. 또 얘가 또 들어가야 되네. 그 이메일 인증하시면 또 이메일로 또 그 인증번호를 또 입력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메일 예. 또 들어가야 되잖아. 내 걸로는 예. 바로 들어가는데. 이메일 입력하셨어요? 예. 자, 이걸로 할까? 내 메일 넣으면 난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 아, 그 바로 확인돼? 본인 이메일로 아마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래? 인증 예. 바로 되니까 상관없는데. 난 들어가야 돼 그럼. 다음이라서. 이거 아파트에도 차량 등록 또 해야 되는데. 자동차 등록 좀 가져와. 나 아이디 까먹었어. 이거 봐봐, 내 걸로 하나니까. 그럴까? 미키 상고. 예, 한번 그거 한번 해보시겠어요? 바로 찾아야 돼. 아, 이거 안 쓰니까. 저기 메일 좀 줘봐. 그리고 다른 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밑에 보면 라디오하고 예, 라디오 같은 경우는 채널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밑에 보면 채널 저장을 시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채널은 총 이제 6개, 총 4개 해가지고 총 24개 채널을 저장이 가능하세요. 예. 그래서 맞히는 건 어떻게 라디오 좀? 그 검색은 시크 버튼 누르시고요. 예. 이렇게 나오면 잠깐만요. 예. 여기 비밀번호만 설정하고. 예. 예. 그래서 이제 예. 이렇게 채널이 나와 있으면 예. 이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 되세요. 잠깐만요. 예. 아, 요건가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 잘못 넣었다. 아. 예. 예, 요런 식으로 별표를 지울 누르시면 때는 그럼 어떻게 지워요? 지울 때는요. 잠깐만 이게 별표 누르면 되나? 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라디오는 그렇게 해가지고 저장을 시키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 미디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미디어는
이제 외부에서 입력하는 그 기능을 말하는데요. 현재 여기 자체차 내부에 들어가 있는 것은 이제 자연의 숲이라 해가지고 길게 누르면 이제 볼 수 있는 미디어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자연의 소리는 차 내부에 있는 이제 미디어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 생기 넘치는 숲, 파도, 예, 비 오는 하루, 카페, 벽난로, 그 다음에 길가. 그래서 요거는 소리를 듣고 이제 힐링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 있는 기능이고요. 이제 다른 메뉴를 보고자 할 때는 이걸 길게 누르시면, 네, 네, 다시요. 네. 누르면 이제 연결할 수 있는 미디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블루스 오디오하고 USB 음악 비디오. 음악 비디오는 요 밑에 보시면 USB 창이 있거든요. 여기에 꽂아놓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세개 다 저기죠? 가운데 거는 USB고요. 뭐야? 왼쪽 오른쪽은 이거, 충전, 충전이구나. 12V 충전 예, 예. 그 단자가 되는데 USB 단자로 지금 나옵니다. 옛날엔 C가책이 나는데 지금 거의 C가책은 안 나오고요. 이제 USB 단자로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다음 옆에 보시면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요거는 스마트폰을 예. 이제 스마트폰을 연결하시면 예. 예, 다시 나올게요. 예. 이제 스마트폰을 연결하면 폰에 있는 메뉴를 이 화면으로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폰에 있는 티맵이라든가 카카오네비 같은 거를 직접 이제 실행시켜서 보고자 할 때 사용하는 메뉴가 되십니다. 이제 블루스 오디오를 연결하시기 위해서는 핸드폰을 이제 차하고 연결을 하셔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연결하실 때는 요 오른쪽에 보시면 세달배란 창이 있어요. 예. 요걸 누르시면 여기에 보면 기기 연결 메뉴가 있습니다. 요거 메뉴를 누르고 그 다음에 블루투스 연결을 누르시면 되세요. 현재 등록된 폰이 없기 때문에 신규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되시고요. 예. 폰 잠깐 갖고 계시죠? 예. 그럼 신규 추가 누르고 확인 누르신 다음에 이제 폰의 설정에 들어가면 요거 잠깐 끌게요. 예. 폰의 설정에 들어가면 이제 블루투스 메뉴가 있습니다. 연결이. 여기에 그렇구나. 예. 블루투스 예. 사용 중이시네요. 여기 밑에 보면 소렌트로가 뜨죠? 예. 네, 요걸 클릭해 보세요. 클릭하면 등록되는구나. 예, 이제 확인 누르고요. 예, 이렇게 핸즈프리하고 블루스 오디오가 연결이 완료되면 이제 미디어 버튼을 눌렀을 때요. 예, 이제 블루스 오디오가 이렇게 불이 들어와 있을 겁니다. 음악 들을 때 이제 블루투스로 연결해가지고. 그렇죠. 요거는 이제 전화번호 연락처를 다운로드 할 건지 물어보는 거거든요. 예. 다운로드 하시게 되면 나중에 폰에서도 연락처에서 볼 수 있지만 요 화면을 통해서도 연락처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미디어 버튼을 눌렀을 때 블루스 오디오를 누르면 이제 폰에 있는 음악을 플레이 해가지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전화 갔을 경우는 여기 통화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예. 통화할 수 있고 통화 종료는 요 버튼 눌러가지고 통화 종료가 연결돼 가능하죠. 있으면은 그렇죠. 다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 연결돼 식으로 있어가지고. 예, 미디어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이 오른쪽에 보시면 별표 버튼이 예. 있는데 요거는 사용자 지정 메뉴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주 이용하시는 메뉴 있잖아요. 예. 자주 이용하시는 메뉴를 미리 지정을 해 놓으시면 이제 이 버튼을 눌렀을 때마다 그 해당되는 메뉴로 이동하게 돼 있어요. 홈이라는 메뉴는 아까 요 네모 예. 표시 눌렀을 때 그 처음에 나왔던 화면 있잖아요. 그거고요. 후속 취침 모드라는 것은 요걸 클릭해 놓으시고 별표를 누르시면 이제 음악이라든가 이런 거 들으실 때 뒤에 스피커가 작동이 안 돼요. 자기 왔어? 그거 그래서- 하게 눌렀는데? 그런 거 같은데. 예, 여기 차량 한번 내비 영이차 한번 어. 눌러보시겠어요? 안 되는데? 안 돼 있어요? 공유하기 했는데 자기 공유 중인 사람. 현재 추가했는데? 그 가입은 돼 있어요? 그 차량 번호 거기 누르셨어요? 네. 차량 번호 여기 나오나요? 가입 정보요? 잠깐만, 차량 번호. 차량 등록하기요. 등록했는데. 아, 등록하셨어요? 네. 예, 그리고 위임시청 누르신 거죠? 네. 약간 보자. 메뉴가, 여기 있네. 예. 공유 예. 되었습니다. 예, 확인. 예, 됐습니다. 그거 이제 그거 누르시고요. 예, 확인 누르시고. 요거 클릭하시고. 예. 아, 됐나요? 예. 비밀번호가 뭐야? 4110. 4 110. 110. 예, 확인. 그러면 이제 내 차 명의가 이제 여기 등록이 되고요. 예. 예. 왜? 근데 약간, 이걸로 눌러야 되나? 엄마 지금 갈 거야. 밑에 들어왔네. 예. 그렇지. 이걸로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차량 이용하기. 차량이. 아빠 예. 뭐 하고 있어? 그래서 닫기. 닫았고요. 예. 동의하면 되죠? 예, 동의. 예. 아, 여기 다 아빠 차. 있구나. 예. 이제 여기에 이제 연결이 된 상태입니다. 아, 그래서
차가 있는 위치는 밑에 이 지도 내려와, 보고 기다려. 이용할 수가 있고요. 예. 이제 요거 이제 시동 기다려. 잠깐만요. 갈게. 지금 시동 꺼져 있으니까 나중에 하시죠. 예. 시동 켜기하고 문 잠금, 문 열기, 그다음 온도 조절. 온도 요런- 조절은 눌러가지고 하면 돼. 그렇죠. 에어컨 온도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잠깐만요. 차량 제어 메뉴를 또 화면이 제 거와 또 틀리네. 예. 문 잠김, 공조 여기. 아 여기구나. 아 시동 공조 설정? 아 예. 에어컨 이거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실내 온도를 조절할 때 여기가 들어가서 조절하시면 되는 거고요. 예. 예. 요거는 이따가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아 요청을 해야 예, 돼요? 지정한 다음에 요청을 다시 하면 되는 건데 현재 시동이 걸려 있기 때문에 예. 이따가 나중에 시동 끄고 나서 나중에 시동 거실 때 요거를 미리 지정해 놓으시면 되세요. 그럼 시동 지정해- 걸기 전에요? 그렇죠. 예. 아. 그래 놓고 시동 거시면 나중에 요 요청된 내부 온도로 아. 해가지고 설정해놓고 예, 이렇게 그렇죠. 설정해놓고 예, 시동 키면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 예. 그렇게 하면 이제 작동을 하게 돼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요번은 이런 식으로 예.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시동 한번 걸어보시겠어요? 그럼 예. 나중에 시동 요청이 완료되면 완료됐다고 딱 문자 뜨세요. 예. 그러면 이제 내려와 보시면 차 시동이 걸려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보시면 되시는 거고요. 후속 지침 모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뒤에 소리 안 나오게 할 때 DMB는 요거 클릭해 놓으시고 이제 별표 버튼 누르시면 이제 DMB 영상 시청을 가능하시고요. 화면 크기, 획기 끄기는 이거 영상 자체를 이제 화면 자체를 없앨 때 사용하는 메뉴가 되시는 겁니다. 폼프레셔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폰 화면을 위로 올릴 때, 예, 그 다음에 전화는 이 버튼을 눌러 놓으시고 이 별표 버튼 누르면 이제 전화 목록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했던 번호, 그 다음에 연락처, 연락처, 예. 그 다음에 만약에 운전 중에 문자가 왔을 경우는 문자 메시지가 이 화면을 통해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보시면 되시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네, 잠깐만요. 길게 누르면 다시 처음 메뉴로 이동이 되세요. 마찬가지 블루스 오디오하고 유보 메뉴, 이런 걸 다 선택하시고 별표를 누르시면 그 지정된 메뉴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핸들 모드 버튼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누르면 여기 핸들 왼쪽에 보시면 모드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누를 때마다 각 메뉴가 이동되는 거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FM, DMB, 오디오, 뭐 USB, 음악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누를 때마다 요 단계로 이제 이동이 되는 거죠. 예, 그럴 때 단계 요걸로 할 때. 아 요 버튼 누를 때마다. 단계별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옆에 보시면 이제 사람 얼굴 표시가 예. 있는데 요거는 음성 인식 기능이세요. 그래서 아까는 버튼을 가지고 이용하셨잖아요. 예. 근데 저 음성 인식 기능은 버튼을 누르시고 내 목소리 가지고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한번 해볼까요? 네, 말씀하세요. FM 91.9 말씀하신 내용을 듣지 못했습니다. FM 잘 못 들었습니다. 실내에서 그런 거. 삐 소리 잠깐만. 후에 다시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예. 라디오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듣지 못했습니다. 삐 소리 후에 다시 여기가 말씀해. 여기가 예. 지금 지하주청이어가지고 유보센터가 연결이 돼가지고 통신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아마 지하여가지고 전파가 여기까지는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나중에 한번 밖에 나가셔가지고요. 예. 이 유보 메뉴 보시면 네, 여기 말씀하세요. 도움말 항목이 있거든요. 예. 여기 들어가 보시면 사용할 이제 수 있는 내비하고 전체- 전화, 차량 제어, 카카오, 라디오 설정 검색, 카톡 메뉴, 내차이치 공유 메뉴가 있어요. 여기에 가면 또 세부적인 메뉴가 또 나옵니다. 목적지 설정하는 거하고 뭐 주변 검색, 예, 이런 메뉴 사용할 수 있는 예시어가 전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예시어를 보시고서 말씀을 하시면 그 예시어에 대한 명령어를 다 실행이 아, 가능하세요. 예. 그래서 이제 요 사용할 수 있는 차량 제어 기능에도 유보 보시면 서비스가 잠깐만요. 있고 예. 다시 사용할 수 요 있는 차량 제어 기능에 보시면 예, 일단은 밖에 나가셔가지고 일단 한번 사용할 수 유보를 있는 개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창문 내리는 것도 요 음성인식 기능을 통해 가지고 다 제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기 창문 내리면 안 돼? 예, 근데 지금 창문 내리시면 안 됩니다. 예. 아, 그리고 이제 셋업이란 메뉴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셋업 메뉴에 들어가면 차에 대한 모든 올라가 있을게. 올라가. 예. 시간이 없는데. 어. 문이 왜 안 열려? 여기 앞에서 열으셔야 돼요. 예, 그 도어락 켜져. 예. 열어봐. 내가 이거 했구나. 열어. 예,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예.
이 영상은 제가 나중에 편집을 다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불필요한 영상은 다 삭제하고 네. 영상 올릴 겁니다. 그래서, 이 세단 메뉴에 보시면 이제 여기 차량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 차량 메뉴 들어가면 또 여러 가지 메뉴가 또 많이 나와 있어요. 보면 운전자 보조, 공조, 라이트, 도어, 계기판, 편의, 시트, 초기화 메뉴까지 있는데 이제 기본적인 그 세팅은 되어 있어요. 따로 네. 뭐 이제 조작할 필요는 없는데 예, 그래서 이제 운전자 보조 기능은 이게 드라이버에 이제 들어가 있는 기능이 여기 보시는 기능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주행 편의 이렇게 보시면 이제 고속도로 주행 보조, 고속도로 주행 속도 자동 조절 해가 체크가 되어 있잖아요. 다 돼 예.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요거는 들어갈 지정을 때? 해가지고 사용한다는 뜻인데요. 예. 요거는 이제 스마트 크루즈 기능을 이용하실 때 사용하는 메뉴가 되십니다. 스마트 크루즈는 핸들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있는 요 세 가지, 총 네 가지네요. 네. 네 가지 버튼이 스마트 크루즈를 이용하는 버튼 기능이 되세요. 그래서 이제 요 위에 이렇게 속도 지정하는 메뉴가 있는데 예. 운행 중에 운행하시다가 내가 이제 크루즈 이용하시다 하시면 요 버튼을 누르시면 되세요. 현재는 작동 조건이 아니라고 나오잖아요. 주행 중에 요걸 누르게 되면 아, 주행 중에. 예. 이제 속도가 저 빨간색 눈금 이상 올라갔을 때 원하신 속도가 됐을 때 네. 누르시면 요 계기판 요 선 위에 네. 이제 속도가 딱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저속했을 때는 보통 최저 속도가 30km인 것 같아요. 30km부터 지정이 되더라고요. 30km. 예, 30km부터 해가지고 원하신 속도까지 지정이 되는데 속도를 지정해 놓으시고 보면 이제 이 그림에 이제 차 블록 모양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앞차와 거리 그 간격을 표시하는 그 블록인데요. 그게 요 거리 간격 조절 버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누를 때마다 블록이 처음에는 4개, 3개, 2개, 1개 이런 식으로 바뀌세요. 블록의 한개 거리는 대략 25m입니다. 그래서 블록이 4개면 100m잖아요. 예. 그럼 앞차하고 이 차 간의 거리를 100m를 유지하면서 이제 갈 수 있게 지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 옆에 보시면 핸들 모양 표시가 있는데 이걸 누르시면 계기판에 핸들 모양 표시가 예. 들어와 있을 겁니다. 저게 이제 운전 중에 녹색으로 바뀌면 저게 작동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흰색에 뜬 작동을 안 하는 거고요. 녹색에 했을 때 작동이 되면 운전자가 핸들을 조작을 따로 하지 않아도 이 차는 차선을 잡아주면서 핸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조작이 되세요. 그래서 자동으로 이제 핸들을, 자동으로, 예, 차선을, 자동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자동으로 차선을 잡아주고 앞차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지정된 속도로 이제 주행하게 되면 운전자는 따로 조작하지 않아도 앞차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차선을 잡아주면서 계속 가주는 기능이 있어요. 멈출 때도 예. 거리가 저기 좁혀지면 그렇죠. 멈추고 그러네. 그래서 앞차에 가는 속도에 맞게 이제 이 차도 따라가게 되는데요. 만약 앞차가 가다가 속도가 줄어들면서 멈춰버리면 이 차도 가다가 거리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가다가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앞차가 출발하면 이제 같이 출발하게 돼 있는데요. 가다가 이제 멈췄을 경우에는 네. 출발할 때 그냥 출발이 안 되고 악셀을 살짝 밟아줘야지 출발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완전히 멈췄을 경우에는. 예, 그렇습니다. 뭐 천천히 갈 때는 그냥 따라가는데 완전히 멈춰버리면 이제 이 출발할 때 악셀레를 살짝 밟아주세요. 악셀레를 밟아주세요. 이렇게 계기판에 그 불이 들어올 겁니다. 그럼 앞차가 출발하면 그때 악셀을 살짝 밟아주면 다시 크루즈로 지정해 갈 수가 있고요. 이제 속도를 지정했지만 내가 속도를 좀 올리고 또는 내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예. 그럴 땐 요 가운데 있는 버튼을 이용해가지고 작동을 하시는 올리거나 겁니다. 내리고. 예, 그래서 속도를 올릴 때는 앞으로 플러스로 미시면 되고 내릴 때는 마이너스를 누르면 속도가 일씩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되게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크루즈 이용하고 가시다가 내가 크루즈 잠깐 해제하겠다 예. 라고 하시면 요 버튼을 위에서 이렇게 누르셔야 돼요. 위에서 누르시거나 아니면 오른발로 브레이크를 밟으시면 해제가 되세요. 일시 해제. 크루즈 이거 다 해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다 해제가. 예. 그 일시 해제입니다. 크루즈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일시 해제. 아, 일시 해제. 예. 그리고서 이제 내가 가다가 다시 크루즈 이용하겠다 하시면 요 가운데 레버를 플러스나 마이너스로 밀면 현재 가는 속도에서 크루즈가 지정이 되고요. 그게 아니고 요 버튼을 위에서 눌러서 켜져 있잖아요. 예. 근데 다시 위에서 눌러버리면 처음에 지정했던 크루즈 속도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끌 때는 요 버튼 누르면 되죠, 그냥. 끌 때는 이제 요 취소가 된 상태에서 요 위에 버튼을 누르시면 완전히 해제가 되는 겁니다. 위에 버튼만 누르면. 예. 그 처음에 지정할 때도 요 버튼을 누르는 거고, 이것도 누르면 취소되고. 그렇죠. 그러네. 예. 완전 해제도 요 버튼을 눌러서 취소할 수가 있고요. 계기판을 보시면 요 차 모양 그 선 표시 있잖아요. 네. 요거는 차선 일타 경보장치 아까 저거 눌러놓으시면 그 눌러놓은 거. 그림이 네. 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차선 일타 경보장치 그림이 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그 스마트 크루즈 이용하실 때 이제 고속도로 주행 보조, 고속도로 주행 속도 자동 조절하는 기능이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이제 고속도로가 제한 속도 구간이 있는 데가 있잖아요. 네. 뭐 100km면 100km, 80이면 80이었을 때 자동으로 이 차는 그 제한 속도에 준해 가지고 주행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자동 속도 조절 기능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경고 시점 보면 이제 이건 앞차하고 부딪힐 것 같을 때 운전자한테 알려주는 경고 시점이 보통 느리게 지정할 수가 있고요. 소리도 크게, 중간, 작게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고요. 운전자 주의 경보는 이제 전방의 차량이 출발했을 때는 운전자한테 전방 차량이 출발했다고 알려주는 거고요. 부주의운전 경고는 이거는 내가 졸음운전하거나 지그재그 운전할 때는 운전자한테 마찬가지로 또 계기판을 통해 가지고 또 경보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안전운전 확인 전화는 요거 체크해 놓으면 나중에 유보센터를 통해 가지고 전화가 또 와요. 운전자한테. 그래서 이제 운전 조심하라고 이렇게 나오고요. 전방 안전 기능은 요거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체크가 돼 있잖아요. 요거는 앞차하고 부딪힐 것 같으면 1차적으로 경고해주고, 그래도 부딪힐 것 같으면 자동으로 제동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 되어 있어요. 그게 방지 보조고요. 만약에 내가 자동으로 제동 안 하고 내 경고만 받겠다 하시면 이렇게 충돌 경고만 체크해 놓으면 경고만 해줍니다. 부딪힐 위험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방지 보조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요. 예. 차로 안전은 마찬가지로 차로 이탈 방지 보조가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럼 이탈될 것 같으면 핸들이 이런 식으로 조향이 되면서 아, 이탈되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이 되어 있어요. 그다음 후측방 안전은 마찬가지로 내가 핸들을 틀었는데 옆에서 오는 차가 부딪힐 것 같으면 운전자와 상관없이 핸들이 자동으로 조향이 됩니다. 그래서 부딪히지 않게 이제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후측방 영상 표시는 체크가 되어 있잖아요. 예. 한번 깜빡이 등을 왼쪽 오른쪽 한번 돌려보실래요? 그럼 계기판에 화면이 이렇게 왼쪽, 예, 오른쪽 이렇게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저게 후측방 영상인데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영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안전하차 보조는 체크가 되어 있잖아요. 예. 요거는 이제 지금 정차한 다음에 만약에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는데 옆에서 차가 온다. 예. 그러면 경보를 해줍니다. 경보. 음. 그리고 문이 안 열리게 그 잠궈지는 거예요. 예. 그 기능이 이제 안전하차 보조 기능이 됐어요. 주차 안전 같은 경우는 이제 후방 교차 안전이 되어 있잖아요. 예. 요거는 차가 뒤로 후진해 나갈 때 지나가는 차가 있으면 마찬가지로 차가 제동이 되세요. 이것도 켜도 되나요? 서라운드 뷰. 그렇죠. 예, 그것도 이제 후진했을 때 서라운드 모니터가 자동으로 켜지고 예, 주차거리 경고도 자동으로 켜주는 그런 기능을 다 같이 셋다 이용할 킬 수 있죠? 그럼요. 다 같이 이렇게 다 작동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그 차량의 운전자 보조 기능이 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그 공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공조는 이제 우리 외부온기 차단 메뉴에 보면 예. 예, 요거는 이제 어셔 연동 외부온기 유입 방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걸 체크해 놓으면 이 터널 같은데 이제 그 지나갈 때는 공기가 외부 모드가 돼 있다도 터널을 지나갈 때는 자동으로 실내 환기로 전환이 되세요. 그리고 터널 나오면 자동으로 또 외부 환기가 되는 거고요. 그걸 이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동 환기는 이제 습기가 찰 것 같으면 결로 발생해가지고 환기 모드가 외부로 이렇게 환기 모드가 되는 거고요. 창문 습기 방지는 오토 디프골 해가지고 앞유리 창에 습기가 찰 것 같으면 자동으로 바람의 방향이 앞유리로 바뀌면서 습기 제거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런 기능을 다 이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라이트는 헤드램프 에스코트가 돼 있잖아요. 예. 지금 이제 왼쪽에 보시면 라이트 기능이 그 라이트를 한번 이렇게 앞뒤로 돌려보시겠어요? 돌려보시면 요거죠? 요거요. 예, 돌리면 이렇게 라이트 모드가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미등, 전조등 한번 돌려보실래요? 오토 기능이 있습니다. 라이트를 오토 기능에 놔두면 자동으로 이렇게 실내라든가 지하 주차장이라든가 또는 터널 같은 데 지날 때 예. 라이트를 자동으로 켜주고요. 밝은 데 들어오면 자동으로 꺼지는 그런 기능이 오토 기능이세요. 오토 항상 켜놓고 있으면 되겠네요. 예. 저 오토 기능 해놓으시면 나중에 헤드램프 에스코트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예. 헤드램프 에스코트라는 것은 이렇게 라이트가 켜진 상태에서 시동을 끄고 내리시잖아요. 예. 그럼 라이트가 바로 안 꺼집니다. 자, 1분 정도 켜져 있는 시간인데요. 오토로 해놓으면요? 예, 1분 정도 켜지는데 그게 바로 헤드램프 에스코트세요. 어두운 데서 운전자가 들어갈 때까지 좀 밝게 비춰주는 기능이 헤드램프 에스코트 늦게 기능이고요. 꺼진다는 예. 하이빔 버전은 우리 라이트를 상향으로 해쓸 경우 있잖아요. 예. 하향등을 켰을 때 만약에 마주오는 차가 있으면 자동으로 라이트가 하향으로 전환이 됩니다. 예. 그래서 하향으로 전환해가지고 상대방이 눈부심을 좀 막아주고요. 차가 지나가면 다시 또 상향등으로 또 전환이 되거든요. 예. 그게 바로 하이빔 보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운전할 때는 마주오는 차가 있으면 라이트를 레버를 예, 조작해가지고 그렇죠. 하향등 했다가 다시 또 상향등 켜고 했잖아요. 예,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제 조작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 도어 기능에 보면 자동 잠금 해제가 있는데 자동 잠금은 이제 차 주행했을 때 전체 문이 다 잠기게 현재 설정이 되어 있어요. 예. 근데 내가 뭐 기아 변속 했을 때 하고 싶다 하면 밑에 걸 지정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동 잠금 해제는 시동을 껐을 때 현재 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기아를 피해 놨을 때 하겠다 하시면 피단 변속으로 해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파워 테일게이트는 체크가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럼 버튼을 눌렀을 때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고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테일게이트 속도를 빠르게 또는 느리게 진행할 수가 있고요.
높이도 마찬가지로 보면 3단계, 2단계 이런 식으로 1단계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스마트 테일게이트는 체크해 놓으시면 내가 스마트 키를 가지고 차 뒤에 접근했을 때 자동으로 뒤에 트렁크 문이 열리게 해주는 기능이 안 눌러도. 그렇죠. 안 눌러도 그 테일게이트 기능이 있어요. 요거는 필요할 때만 이용하시면 네. 되시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계기판 같은 경우는 이제 서비스 시경 알림이라 해가지고 요걸 지정해 놓으시면 이 지정된 거리 시간이 됐을 때 자동으로 운전자한테 알려주는 기능이 서비스 시경 알림 기능이 되시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뭐 표시 정보는 현재 아까 보셨던 게 와이퍼하고 뭐 후측방 영상 뭐 이런 기능을 봤잖아요. 뭐 도로교통 표지판을 보겠다 하시면 이걸 체크해 놓으면 계기판을 통해 가지고 도로교통판이 여기 뭐 제한 속도 몇 킬로인지 그런 걸 다 알려줍니다. 결빙된 도로면 결빙된 도로로 또 알려주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웰컴 사운드를 해가지고 이거는 차 운전자가 딱 차에 타면 이 화면이 막 현란하게 바뀌면서 소리를 이렇게 막 운전자한테 막 하려게 해주는 기능이 웰컴 사운드 기능이세요. 그다음 테마 선택을 보시면 요거는 드라이브 연동해가지고 테마 선택이 현재 돼 있거든요. 요거는 우리 계기판이 슈퍼비전 클러스터 이제 요 화면 했을 때는 요 계기판 화면을 모양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바꾸는데 드라이브 모드를 설정했을 때 드라이브 모드는 요 밑에 보시면 이게 드라이브 모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돌릴 때마다 계기판을 잠깐 보시면 화면이 이렇게 바뀌세요. 에코 했을 때는 요 화면이고 스포츠 했을 때는 이 화면이 되고요. 그 다음 스마트 했을 때는 요 화면으로 전환이 되고요. 예, 그리고 위에 컴포트 했을 때는 이제 처음에 보셨던 요 화면으로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드마다 화면이 바뀌는데 현재 컴포트 모드는 요거 일반적인 운전할 때 사용 모드가 됩니다. 그래서 핸들을 가볍게 이용하실 때 하는 거고요. 에코 모드는 연비 절약 모드. 연비 절약 모드일 때는 속도를 막 내두고 싶어도 속도가 안 나세요. 왜냐면 연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밑에 스포츠 모드는 고속으로 운전할 때 모든 출력이 다 고속으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맞춰줍니다. 그리고 핸들도 좀 무겁게 이용할 수가 있고요. 대신에 연비가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모드는 이제 요 모든 모드를 다 통합해 가지고 차가 운전자의 습관에 따라 가지고 이제 제어를 해주는 겁니다. 뭐 컴포트니 에코니 스포츠 모드니 그런 식으로 자동으로 해주는 기능이 스마트 모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드를 이용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편의상으로 보시면 이제 후속 승객 알림이라 해가지고 차 시동 끄고 내리시면 뒤에 한 번 더 확인하라고 이렇게 이 앞에서 경고 메시지가 뜹니다. 예, 그게 후속 승객 알림 기능이 되는 거고요. 후진시 뒷유리 와이퍼는 요거 비가 오는 날,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 있잖아요. 와이퍼를 작동시키면 이제 후진기가 넣었을 때 뒤에 와이퍼가 같이 이렇게 작동이 되세요. 그 뒤에 이렇게 후진하면요? 예, 후진기가 누르시면. 예. 달릴 때 그러면은 예. 뒤에 작동시키려면은 뒤에는 요 이제 수동으로 만약 작동시키려 할 때는 요 수동 레버를 이렇게 작동시키시면 되세요. 뒤에 와이퍼를요. 돌려가지고. 예. 근데 자동으로 앞에 거는 어떻게? 앞에 거는 요 레버를 이렇게 밑으로 내리시면 되세요. 아니. 밑으로 내면 오프, 오토, 로우, 하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로우는 좀 빠르게, 더 빠르게 이렇게 조정할 수 있고요. 오토 기능은 비 떨어지는 양에 따라가 자동으로 와이퍼 속도를 조정을 해주는 오토 기능은요? 예, 자동으로 이제 움직이는 기능이 오토 기능이 되세요. 오토 기능은 자동으로 움직이는. 예, 거기서도 오토에서도 이제 움직임 속도를 빠르게 느리게 조정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앞으로 밀면 빠르게, 그 다음에 밑으로 내리면 눈금이 하나잖아요. 좀 느리게. 그래서 비의 양에 따라서 자동으로 조절되는데 조절된 속도를 좀 빠르게 느리게는 요 밑에 요 옆에 있는 레버 가지고 조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오셔액은 운전자 쪽으로 미시면 앞에 오셔액. 예. 반대로 누르면 뒤에 오셔액. 예. 저기 있구나 이건. 예. 그리고 요 레버를 위로 한번 미시면 이제 1회 작동. 밀 때마다 한 번만 작동되는. 예. 그런 식으로 와이퍼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시트는 뭐 이거는 뭐 시트 변경 위치, 시트 위치 변경 알림 뭐 기능을 체크해 놓으시면 예, 시트가 이렇게 변경됐다고 운전자한테 알려주는 거고요. 예. 후서 시트 열선 제한은 이제 뒤에 시트를 운전자가 앞에서 조절할 수가 있어요. 예. 뒤에서도 가능하죠? 뒤에서도 가능합니다. 뒤에서도 버튼 누르면 조절할 수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뭐 초기화 싶을 때는 다시 초기화 버튼 누르시면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나중에 들어가셔서 내 편의에 맞게 지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기기 연결 메뉴에 보시면 이제 여기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있잖아요. 안드로이드 오토는 갤럭시 폰이세요. 갤럭시 폰을 이제 연결해가지고 화면을 띄울 때 사용하는 메뉴가 되세요. 그래서 갤럭시 폰은 플레이스토어 들어가면 안드로이드 오토라는 앱이 있습니다. 그걸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이제 연결하면 자동으로 안드로이드 오토가 실행되면서 이 화면을 띄울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외 화면은 이제 뭐 일반 화면에 들어가면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라든가 시스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할 때 이제 요 업데이트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하게 되면 요 화면에 문자가 뜹니다. 업데이트 뭐 파일이 왔으니까 업데이트 하십시오라고 뜨거든요. 그때 요 업데이트 버튼 누르시면 뭐 내비라든가 이런 데이터 같은 거 업데이트 가능하세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외 메뉴는 아마 한 번 정도 보시면 다 이해가 되시는 그런 메뉴가 되실 것 같으세요. 그리고 이제 홈 화면에서 보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눌렀을 때 여기 보면 이제 기아 페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예. 기아 페이는 이제 제휴되어 있는 게 주유소하고 주차장이 현재 제휴되어 있고요. 예. 주유소는 SK 주유소가 제휴되는데 현재는 160개 정도 매장이 제휴가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건데 이건 뭐냐면 내가 차 안에서 이제 기아 페이를 이용해 가지고 미리 카드 결제를 하면 거기 주유소 그 갔을 때 예. 이제 따로 뭐 내가 뭐 카드 넣고 뭐 할 필요 없이 차량 번호만 입력하면 바로 주유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기아 페이가 가맹되어 있는 주차장 같은 데 가시면 자동으로 요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카드 결제할 거냐 이렇게 물으면 카드 결제만 하시면 나올 때 따로 이제 뭐 이렇게 돈을 지불할 필요 없이 바로 결제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제가 기아페이 영상은 제가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네. 만들어서 올릴 거거든요. 전에 한번 올려놓은 영상이 있긴 한데 제가 그때 조금 헤매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영상을 다시 한번 찍어 올릴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보시고 이제 회원가입 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되는데 요것도 마찬가지 스마트폰에 보면 플레이스토어에 가면 기아페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그 앱을 통해 가지고 카드 등록하시고 본인 가입하신 다음에 그리고 이용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기아페이 버튼을 이렇게 눌러보시면 예, 요거는 게스트 모드가 지원되지 않다고 나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설정해 보시면 사용자 프로필 설정이 있어요. 그 유보 가입이 완료되시면 여기서 사용자 변경을 누르셔가지고 예, 이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입력을 하시면 여기 설정이 다 완료가 되거든요. 예, 예. 설정이 완료되면 예, 여기서 이제 운전자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기아페이에서 카드 이제 지정하시고 해가지고 이용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예. 밑에 보시면 어우 설명을 좀 들었는데도 아직까지 설명이 많이 남았네. 밑에 보시면 이제 에어컨인데요. 예. 예. 이제 에어컨은 프로토 에어컨 해가지고 온도 조절은 이제 왼쪽 오른쪽 따로따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메뉴는 요거 가지고 지정하시는데 왼쪽 거로 지정하시면 오른쪽 왼쪽이 다 같이 조절이 되세요. 최저는 17도 17도는 라운드 온도이기 때문에 로우로 표시가 되고요. 최고는 32도는 높은 온도이기 때문에 하이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낮은 온도 때는 에어컨, 높은 온도 때는 히터가 이렇게 작동되게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오토 기능이라서 오토에 놓으시면 예. 이제 이 지정된 온도를 자동으로 유지해주는 그런 기능이 되세요. 그래서 이제 오토 기능도 단계가 좀 빠르게 느리게 그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맞추고 느리게 조정할 수가 있고요. 예. 왜? 조금 이제 빨리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만약 오른쪽만 따로 조절할 때는 이 레버 가지고 오른쪽만 따로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으시고요. 같이 맞추고자 할 때는 SINC 버튼을 누르면 같이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앉아 계신 분의 취향에 따라서 따로 조절하겠다 하시면 요 레버를 조정하시면 되는 거고요. 요거 누르고 따로 조절하면 되는 거죠? 예, 요걸 꺼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요 레버를 조절하셔도 됩니다. 아, 그리고 같이 맞출 때는 요걸 켜놓으시고 왼쪽 거를 누르시면 같이 조절이 되는 겁니다. 예. 바람의 방향은 요 레버 가지고 조절할 수가 있고요. 정면 하단, 앞유리, 정면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가 있고요. 세기는 요거 가지고 한기 모드는 요 불을 켜시면 안에서 끄면 밖에서 공기가 들어오고요. 공기청정 모드를 실행시키면 외부에서 유입되는 공기를 예, 깨끗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미세먼지까지 다 걸러주는 기능이 있고요. 그다음 요 차는 7인승이잖아요. 예. 그래서 뒤에 3열에도 이제 에어컨을 조절할 수 있는 레버가 있는데요. 요거 마찬가지로 이걸 켜놓으시면 뒤에 에어컨을 작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늘같이 비가 온 날은 앞에 프론트 버튼 누르면 바람의 방향 앞유리로 전환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사이드 미러하고 뒤에 유리는 열선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켜놓으면 이 열선적이죠? 예, 그렇습니다. 열선에 의해서 이 사이드 미러에 맺혀있는 물방울, 뒤에 유리에 맺혀있는 습기 같은 게 다 제거가 되시는 겁니다. 예, 끌 때는 오프 버튼을 누르면 끌 수가 있고요. 킬 때는 요거 레버랑 요 바람개비 레버를 누르시면 조절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다음 운전석하고 조석 쪽에는 열선 시트, 예. 통풍 시트 조절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누를 때마다 단계가 한 단계, 2단계, 1단계 오프. 열선도 마찬가지 3단계, 2단계, 1단계 오프 이런 식으로 조절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동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아는 이게 전자식 변속 레버를 해가지고 다이얼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이얼 탑은 이제 오른쪽 왼쪽 이렇게 돌리는 거거든요. 우리 예전차 기아는 앞뒤로 움직였잖아요. 네. 근데 이건 오른쪽 왼쪽으로 돌리고 파킹할 때는 위에 있는 P 버튼만 누르면 파킹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오른쪽으로 변속하실 때는 브레이크를 밟으시고 기아를 오른쪽 끝으로 돌리면 주행 모드 D. 그다음에 왼쪽 끝으로 돌리면 주행 후진 기아가 되고, 그다음에 중간을 맞추면 중립으로 조절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조절해 보시겠어요? 조절하실 때 오른쪽 끝으로 한번 돌리면 브레이크 밟으시고, 예. 예, 돌리면 이제 요거는 이제 그 현재 서라운드 뷰 해가지고요, 차 영상을 볼 수가 있거든요. 후진기어 한번 나오시겠어요? 예, 다시 한번 후진기어 놓으시면 이제 마찬가지로 후진기어 놨을 때 서라운드 뷰 해가지고 이 뒤에 후방 영상 위에서 내려다보는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핸들을 살짝 돌려보세요. 돌리면 가이드라인 해가지고 차가 들어가는 진입 방향이 노란색 라인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좀 확대 축소는 왼쪽에 있는 메뉴로 가지고 이용할 수가 있고요. 예. 네, 마찬가지로 전방 영상도 같이 볼 수가 있고요. 이제 파킹에 놓으시고, 그리고 이 차를 이제 2열 주차 중립을 놓을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럴 경우에는 이 전자식 변속 레버는 중립에 놓으실 때 이제 기아를 그냥 N에 놓으시면 나중에 문이 안 잠기세요. 예. 그래서 반드시 이제 파킹에 놓으시고요. 파킹에 파킹에 놓으시고 시동을 끄시고요. 파킹에 놓고 시동 끄고. 예, 시동 한번 꺼보시겠어요? 예, 시동 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태에서 기아를 중립에 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른발로 브레이크 밟고 이 레버를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돌리는데 끝까지 돌리면 안 되시고요. 살짝 돌렸을 때 걸리는 느낌이 날 때 그때로 자꾸 멈추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N으로 되거든요. 이렇게 N으로 체결되죠. 누면 되죠. 예, 그리고 놓으시면 N으로 됩니다. 딱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내리면은 이중주차. 그렇죠. 그렇고 나서 내리면 문을 잠그고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2열 주차하시는 이런 절차들을 하셔야 합니다. 예. 예, 다시 파킹에 놓으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아까 드라이브 모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예. 운전석 열선은 이 버튼 누르시면 되는 거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는 이 레버 가지고 사이드 브레이크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울 때는 이렇게 올리면 사이드 브레이크 걸리고요. 해제는 반대로 이렇게 누르시면 해제가 되세요. 누르면 예, 브레이크 밟으시고요. 예, 이렇게 누르면 해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해제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걸어놓고 예. 위에서 눌러서 해제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기아를 뒤에다 놓으시고 예. 뒤나 아래 놓으시고 악셀을 밟아서 해제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렇게 해제하실 때는 사이드 브레이크, 아니, 그 안전벨트를 안 매고 있으면 해제가 안 되세요. 안전벨트를 매고 문이 열려 있지 않아야 되고요. 예. 앞에 트렁크 문, 그 본넷 문이 열려 있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만 다 맞추시면 악셀을 밟으면 자동으로 해제가 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되어 있는 차는 오토 홀드 모드가 있습니다. 요거는 혹시 기능 아시나요? 예. 이거는 잠그는 거잖아요. 그 오토 홀드 모드는 차가 나가는 걸 잡아주는 그런 기능이세요. 그래서 이제 한번 기아를 한번 뒤에 놔보시겠어요? 뒤에 놓으시고, 예, 뒤에 놓으면 저 오토 홀드 불이 녹색으로 예. 바뀌잖아요. 그럼 브레이크 한번 띄워보세요. 띄면 차가 안 나갑니다. 나가는 걸 잡아주는 게 오토 홀드 모드고요. 일시해제는 악셀을 살짝 밟아보세요. 살짝 밟으면 저 불이 흰색으로 바뀌면서, 예. 살짝 밟아보실래요? 밟았는데? 기아를, 악셀을 밟으셨나요? 악셀이요? 예. 네. 살짝 밟으면 해제가 되면서 저렇게 흰색 불로 바뀌면서 앞으로 움직이고, 다시 녹색 불로 바뀌면 브레이크 때도 차가 안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 오토홀드 모드는 이제 교차라든가 차가 많이 밀린 도로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이동하실 때 사용하는 메뉴가 되세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옆에 보시면 이제 A라는 버튼인데, 예. 요거는 이제 오토 스탑 기능입니다. 그 주행하다가 멈췄을 때 브레이크 밟고 멈추면 차가 시동이 꺼질 때가 있어요. 예. 그런 경우는 이제 이 오토 스탑 기능이 작동이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계기판에 이 A라는 불에 녹색 불이 켜져 있으면 자동으로 시동이 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브레이크 밟고 있는 동안만 시동이 꺼지는 거고요. 브레이크 띄면 다시 시동이 걸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동 꺼진 만큼 연비를 절약하기 위한 그런 기능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현재 불이 꺼져 있는 상태가 작동이 하는 거고요. 내가 이걸 이용 안 하겠다 하시면 이걸 눌렀을 때 불이 켜져 있거든요. 그럼 오토 스탑 기능이 작동이 안 되세요. 그래서 이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서라운드 뷰 모니터 이제 버튼이 있어요. 그걸 누르시면 이렇게 화면을 위에서 내려다는 부분만 하면 앞에 하면 요걸 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내가 필요 없다 하면 버튼을 눌러서 끌 수가 있고요. 보고자 할 때는 이 버튼을 눌러서 킬 수가 있어요. 예, P라고 표시되어 있는 버튼은 요거는 전방주차 거리 경고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앞범버 끝부분이 잘 안 보이잖아요. 네. 그 모퉁이 같은 거 돌 때
범버 긁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켜놓으시면 소리로써 이제 운전자한테 알려주는 그런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트리 컴퓨터가 이제 화면이 있어요. 빨리 와 있어.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그래서 요건 뭐냐면 이제 계기판에 있는 화면을 볼 때 사용하는 메뉴가 되세요. 그래서 요 위에 있는 메뉴는 이제 여기 이제 야, 창문 열면 안 돼? 이 방위가 그 다음에 주행 정보 이렇게 돼 있는데 옆에 오른쪽에 흰색도 있잖아, 점이 있잖아요. 요거는 밑에 위아래로 움직이는 레버가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적 정보는 위에 보시면 주행 정보 누적도 표시되어 있잖아요. 요거는 구간거리 나타냅니다. 구간거리는 위에서 길게 누르면 영어로 초기화시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운전자 주의, 그 다음에 타이어 공기압, 그리고 요소수 레벨. 요거 디젤차는 유로6 타입은 요소수를 별도로 보충을 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현재 요소수가 어떤데인지 그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요소수 떨어지면은 저기 뭐야 뜨죠? 예, 요소수가 떨어지기 전에 보충하라고 경고등이 뜨세요, 계기판에. 마찬가지 기름 떨어졌을 때도 경고등이 뜨고요. 이따 잠깐 저기 그 트렁크 문을 한번, 아니, 저기 줄고 문을 한번 열어드릴 건데, 그때 한번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계기판에 있는 화면을 볼 수 있는 거고, 현재 이 차는 총 16km가 주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 온도는 24도, 189라는 것은 현재 기름장까지 갈 수 있는 거리를 보여주는 겁니다.